남경필 씨의 아들 그 군대에서의 성폭행 문제? 네. 추행이요. 성추행? 네. 추행. 죄송합니다. 무섭네요. 성폭행이라고. 나는 폭행 당했어 지금. 그 아들이 필로폰, 히로뽕이란 말이 더 어감적으로 좋다. 뽕. 네. 그것을 했다가 지금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재명 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든지 저번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요. 현 지사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바른정당에 있는 남경필을 안 찍겠다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연대 또는 연합 또는 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남경필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바른정당은 진짜 위기입니다. 현역 단체장으로 있는 가장 큰 지자체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거든요. 네. 거기에 그나마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 정당은 지금 당대표는 비리로 물러났고 가장 큰 지자체장은 지금 위기에 속해 있는 상태고 어쨌건 뭐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건 차후에 할 이야기고 그 외에 이명박 아들 희영 씨 문제, 필로폰 문제, 김무성 마약 문제 사위.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봤어. 얘네들 쪽은 이런 게 정말 일반화돼 있구나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 일반화라기보다 많이 쉽게 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돈이 너무 많고 딱히 바쁜 일이 없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너그럽고 어떤 뭐 친구하고 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너만 안 다쳤으면 됐어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런 가족에서는 분위기가 그냥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촌도 하고 뭐 사촌 형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집에 돈이 많고 받쳐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마초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히로뽕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좀 필로폰은 진짜 좀 죄질이 센 나쁘죠. 거죠. 예.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도 좀 따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 되지만 이 마약은 마약 중에서도 정말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필로폰은. 비싸기도 해요. 지금 1회 투약분이 0.03g이고 국내에서 가격은 1회 투약하는데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헐. 얘가 가지고 온 4g 정도면 국내에서는 1,3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 게 40만 원에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중국 가서 사올만 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싸니까 네. 구하기 쉽고 비행기값 해도 남는 거죠. 남는 거네요. 일단 중국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사다가는 이게 사실은 경찰 수사에 걸리기 딱 좋아요. 경찰들이 마약 사범들을 단속을 할 때 이 중간 유통 과정들을 중국에서 걸렸으면 사형인데. 중국에서는 안 걸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공항에서 쉽게 반입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공항에 아침 일찍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마약류나 이런 세관 검색들이 좀 허술한 게 있다 해서 아침 일찍 들어오면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4g을 갖고. 뭐 새벽 1시에 입국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속옷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4g이면 정말 소량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마약 검사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금을 좀 많이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파우더로 보이니까 가방부터 옷이랑 다 뒤지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빴지만 나는 뭐 떳떳하니까 다 뒤져봐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4g을 뭐 속옷 안에 숨겨왔다고 해서 들어왔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거는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냥 직항만 타도 모든 승객의 짐을 엑스레이하고 까보는 거 다 하거든요. 100%.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안 걸렸다는 건 너무 지금 기분 나빠요. 이거는. 그때는 아까 그 세관 이런 데 걸리면 있잖아요. 네. 그 소금을 뿌려요. 액땜하는 거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파리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마약이 입수되는 경위가 남미나 중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던 거에서 프랑스를 거쳐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걸 보고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약 그 유통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프랑스를 거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또는 파리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검색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명품 잡아내려고 하는 게 커서 일단 뭐 샤넬 로고 같은 거는 그냥 엑스레이로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신체 깊숙한 곳에 4g 숨기기는 쉬울 수도 있겠죠. 아 깊숙한 곳. 아니 보통 그렇게 뭐 캡슐 형태로 해가지고 삼켰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걸린 거를 보니까 참 웃기는 게 이게 뭐 무슨 어플에다가 무슨 어플이요? 이게 뭐 즉석 만남 어플 여기로 해가지고 여자들을 같이 이거를 할 여자들을 구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걸렸다는 건데 예. 때마침 그 자기가 꼬신 상대방이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수사관. 수사관을 상대로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린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좀 작은 논란이 있는데 함정 수사라고 그래서 예. 근데 무식한 놈들 이야기예요. 함정 수사란 안 하던 사람을 하게 만드는 게 함정 수사고요. 예. 요거는 마약 단속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수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이게 이 수사관은 사실은 마약류 단속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매매춘이라든지 미성년자에 관계된 매매춘 이런 예.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즉석 만남 어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형사들이. 아니 근데 이 여성과 필로폰만 투약하려고 만났었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 필로폰만 하겠어요. 어쨌든 이야기만 하려 그랬나? 그랬는데 이게 보통은 그런 매매춘 단속을 위해서 많이 형사들이 들어가 예. 있어요, 수사관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같이 이걸 하자고 필로폰 하자고 그랬으니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에요, 빼박. 그래도 남경필 지사가 집안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뭐 정치를 못 하게 된다는 것뿐이지 뭐 집안이 뭐 말아먹거나 뭐 날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음모론도 살짝 나오는데 이게 이해운이 한번 갔잖아요, 당대표에서. 그리고 나가지고 남경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는 자강론자들 바른정당의 자강론자들인 나머지 2명 누구죠? 하태경하고 하태경하고 유승민 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쿨하게 보자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같은 놈들이 다 그래 섞여 있는 그런 무리들이네 할 수도 예. 있고요. 좀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바른정당 쪽 엄청 개털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안 하던 걸 한 걸로 만드는 조작이 아니고 어쩌다 걸렸는데 보니까 남경필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더 바른 시각 같고요. 그 저번에 이시영만 해도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때 관련해 갖고 보도하고 그랬던 사람들 벌금 매기고 고소하고 난리 났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들여다보면은 이명박 아들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빼주려고 했던 그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법적인 문제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우리나라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표현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재벌 아들들과 유력 정치인들의 아들들이나 뭐 딸 이런 사람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요거는 사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벌백계라 그래서 좋은 나라 같으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가족이나 인사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가중처벌해야 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재 남경필이 독일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모든 이 소식을 접하고 모든 일정을 접고 빨리 귀국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예약돼 있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다시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뭐라고죠? 취소 수수료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개인 돈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뭐 사적인 일로 했으니까 개인 돈으로 네. 하는 게 맞는 사실 거 그건 같은데. 이렇게 남경필 지사가 뭐 가난하고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예, 필로폰이라는 이 마약 자체가 마약류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폭행 관련된 전과가 이미 한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약류는 또 어떻게 그 형량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놔두고 예, 본인은 예.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셔야 되는 게 지사로서의 뭐 도리 그렇지만 아닌가? 뭐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남경필도 좀 정치로 참 곤란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가 한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한 2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거든요. 2달도 안 됐지. 한 달 한 20일 정도. 예. 그때 남경필의 그 사자 후를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찍어주십시오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경기도가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경기 북부만 해도 예. 안보 뭐 이런 예, 이슈들이 좀 예, 많이 예. 쏠리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지금 민주세력이 가져본 지가 언젠지를 몰라.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당시 야권 연대네 뭐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잘 약발이 안 먹히는 지역인데 내년에는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살림발 치지 마시고요. 이게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먹어줘야 네. 이게 지방선거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지자체의 인구가 무려 2천만입니다. 2천만 인구. 그 정도는 이게 우리 땅으로 확보를 해줘야. 설레네요. 네. 근데 사실 남경필은 그 평가할 지점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연정. 부지사의 뭐 야당, 당시 야당 네. 사람들 임명하고 이러는 연정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지사로서의 역량이 좀 그런 오픈 마인드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서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고요. 재출마를 하거나 뭐 수구 보수 적폐 정당의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의 데미지면은 힘들죠. 아마 예. 경선 통과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이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시장 말고도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에 보면은 그 선거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의판이라는 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 남경필 지사 아들의 그 마약에 관계된 부분은 조금 심각한 게 보통들은 마약류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정도, 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형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매매의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매매가 네, 안 되면 좀 나은데 매매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10년 이상 무기까지도 돼요. 판매책이잖아.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이게 그냥 혼자서 즐긴 거냐 아니냐 여기에서 따라서 아마 한 3년 이하냐 네. 무기까지 가느냐 이런 나올 것 같아요. 특히 필로폰은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없거든요. 큰일이죠. 남경필을 걱정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예. 참 안 됐다, 짠하다. 예. 남경필은 정치 생명 끝나가는구나. 예, 이런 집에 생각. 있는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됩니다. 또 이게 김무성처럼 사위 문제는 좀 약간 달라요. 네. 본인의 아들 문제인데다가 그 아들이 또 뭐 군대내 성추행이네 뭐네 해서 아들놈이 다 말아먹어버리는 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네. 사람. 남경필 이야기였습니다. 뭐 새벽 1시에 입국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속옷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4g이면 정말 소량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마약 검사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금을 좀 많이 사가지고 들어왔을 예, 때였는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파우더로 보이니까 음. 가방부터 옷이랑 다 뒤지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빴지만 나는 뭐 떳떳하니까 다 뒤져봐라 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4g을 뭐 속옷 안에 숨겨왔다고 해서 들어왔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거는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냥 직항만 타도 모든 승객의 짐을 엑스레이하고 까보는 거 다 하거든요. 100%.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안 걸렸다는 건 너무 지금 기분 나빠요, 이거는. 그때는 아까 그 세관 이런 데 걸리면 있잖아요. 네. 위기입니다. 현역 단체장으로 있는 가장 큰 지자체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거든요. 네. 거기에 그나마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원희룡.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 정당은 지금 당대표는 비리로 물러났고 가장 큰 지자체장은 지금 위기에 속해 있는 네. 상태고 어쨌건 뭐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건 처리할 이야기고 그 외에 이명박 아들 희영 씨 문제, 필로폰 문제, 김무성 마약 문제 사위.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봤어. 얘네들 쪽은 이런 게 정말 일반화돼 있구나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 일반화라기보다 많이 쉽게 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돈이 너무 많고 딱히 바쁜 일이 없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너그럽고 어떤 뭐 친구하고 남경필 씨의 아들 그 군대에서의 성폭행 문제, 예. 추행이요. 성추행. 네. 주행. 죄송합니다. 무섭네요, 성폭행이라고. 나는 폭행 당했어 지금. 그 아들이 필로폰, 히로뽕이란 말이 더 어감적으로 좋다. 뽕. 네. 그것을 했다가 지금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재명 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든지 저번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요. 현 지사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바른정당에 있는 남경필을 안 찍겠다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연대 또는 연합 또는 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남경필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바른정당은 진짜 얘가 가지고 온 4g 정도면 국내에서는 1,3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 게 40만 원에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중국 가서 사올 만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싸니까 네 구하기 쉽고. 비행기값 해도 남는 네, 거죠. 남는 거네요. 일단 중국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사다가는 이게 사실은 경찰 수사에 걸리기 딱 좋아요. 경찰들이 마약 사범들을 단속을 할 때 이 중간 유통 과정들을 중국에서 걸렸으면 사형인데. 중국에서는 안 걸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공항에서 쉽게 반입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공항에 아침 일찍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마약류나 이런 세관 검색들이 좀 허술한 게 있다 해서 아침 일찍 들어오면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4g가. 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너만 안 다쳤으면 됐어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런 가족에서는 분위기가 그걸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촌도 하고 뭐 사촌 형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집에 돈이 많고 받쳐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마초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히로뽕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좀 필로폰은 진짜 좀 죄질이 센 나쁘죠. 거죠. 예.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도 좀 따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 되지만 이 마약은 마약 중에서도 정말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필로폰은. 비싸기도 해요. 지금 1회 투약분이 0.03g이고 국내에서 가격은 1회 투약하는데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헐.